겉으로는 다정하고 호의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 중 일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시기심과 분노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깊은 심리학의 거장이자 위대한 사상가였던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 안에 숨겨진 그림자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한 말을 해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느낌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은밀하게 불만이나 심지어 증오심을 품고 있을 때 나타나는 8가지 미묘한 징후를 소개합니다. 이 징후들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사소한 제스처나 말의 뉘앙스 또는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징후는 당신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인간 심리의 심연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아무리 정교하게 유지된 가면이라도 결국은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융의 투사 개념은 어쩌면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 속 모든 디테일이 지금껏 지나쳐온 진실을 깨닫게 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 아이러니, 뒤에 숨은 경멸. 융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성들을 타인에게서 강하게 혐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아이러니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 주위에 항상 농담을 하거나 별뜻 없어 보이는 말을 툭 던지면서도 듣고 나면 어딘가 씁쓸한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겉으로는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은 내면에 쌓인 불만이 흘러나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융의 투사 원리가 작동합니다. 자신의 내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불안을 타인에게 투영합니다. 아이러니는 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듣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교묘한 무기죠. 중요한 것은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는 농담이라면 문제 없지만 어떤 사람이 항상 당신을 칭찬하면서도 날카로운 말을 덧붙인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행동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진심 어린 애정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나를 깎아내리려는 숨겨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런 공격을 계속해서 참아내다 보면 결국은 심리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 교묘한 방해와 은밀한 방해 행위. 칼 융은 인간관계 속에서 무의식의 역동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통찰했습니다. 적대감은 항상 노골적인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방해 행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꿈이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일이 계속 어그러졌던 적이 있나요? 약속을 깜빡하거나 조언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 겉보기엔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복된다면 그 이면에 무의식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외부로 투사합니다. 누군가를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려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좌절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상기시키는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해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불쾌감이나 의심을 남깁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길을 은근히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직감을 믿고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융은 이런 파괴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바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나면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와 목표를 보호할 수 있으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할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징후, 중요한 순간에 진심 어린 지지의 부재. 칼 융은 진정한 관계란 상호성과 진정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이나 위기의 순간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몸은 곁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당신을 외면합니다. 당신이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무심하게 반응하거나 화제를 갑자기 다른 주제로 돌리거나 피상적인 위로만 건넨다면 그건 당신의 기쁨이나 슬픔이 그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태도를 자기 자신과 분리된 상태, 즉 자기 해리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하거나 고통 속에 함께 머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피로, 바쁨, 깜빡함 등의 핑계로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짜 태도는 드러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들어주는지 아니면 대화를 피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융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북돋워주는 관계를 찾아야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당신의 기쁨이나 고통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정서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역학을 인식해야만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정한 상호 존중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 말 없는 경쟁심. 융은 사람들이 억눌러온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할 때 은근한 경쟁심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쟁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소하고 미묘한 제스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성과나 기쁨을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의 성과를 덮으려 한 적이 있나요? 또는 당신의 기쁨을 작게 만들려는 말투로 응답한 적이 있나요? 이는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라 주목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무의식적인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대신 그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주목받고자 합니다. 그들은 종종 사소한 수정, 얕은 비교, 혹은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뉘앙스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항상 경쟁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투사를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 것이 필수라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소비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 징후 왜곡된 이야기와 악의적인 소문.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타인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감이나 좌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면서 반쯤은 사실처럼 보이는 말들을 퍼뜨리거나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을 전합니다. 이런 방식의 조작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스스로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모욕이 아니라 냉소적인 말투와 비꼬므로 상대의 이미지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경계해야 할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을 때입니다.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로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하거나 거리감을 보이기 시작할 때. 융은 이런 행동을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표현으로 보았으며 그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해도 방치하면 결국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소통하고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 정신적 균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징후, 당신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거나 함께 기뻐하지 못함. 융은 억눌린 감정, 특히 질투나 분노가 가장 자주 드러나는 방식 중 하나가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누군가는 축하하기는커녕 냉담하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비꼬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깎아내려지고
그 의미는 축소되거나 아예 외면당할 수도 있죠.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성취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무시하거나 경시함으로써 방어하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맞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뿐 아니라 기쁜 순간에도 함께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피하거나 화제를 자신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기쁨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만약 당신이 행복한 소식을 나눌 때마다 차가운 반응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6번째 징후입니다. 융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자부심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7번째 징후 당신의 취약함에 대한 반응.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한계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힘들어할 때 감정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당신의 고통을 이용하려 든다면 그 사람은 내면의 깊은 분노나 적대심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당신이 약해졌을 때 오히려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아픔을 내가 자초한 일처럼 여기며 무심한 말로 상처를 남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약함에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픔에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그들에게는 연결의 기회가 아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땐 유심히 관찰하세요. 당신이 아플 때, 지쳤을 때, 감정적으로 힘들 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무시하나요? 회피하나요? 아니면 따뜻하게 다가오나요? 융은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감이 사라진 관계는 본질적으로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8번째 징후, 당신의 결정을 조종하려는 시도. 융에 따르면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는 내면의 불안정함에서 비롯됩니다.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그 불균형을 보상하려 하죠. 이 조종은 노골적인 명령이 아닌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당신을 걱정하는 듯한 조언이나 충고가 반복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 무의식은 이런 불균형을 직감적으로 느낀다고 했습니다. 비록 처음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지라도. 혹시 당신의 선택이 자주 의심받거나 비판받고 있지는 않나요?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단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기는 관계는 점점 의존에 더디됩니다. 마치 그 사람의 조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자율성이 조금씩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은 이런 조종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따를 때 이루어진다고.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끊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마무리의 메시지.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 은밀한 분노, 질투, 그리고 투사의 작용이 어떻게 가까운 인간관계에 스며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융에게 있어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일은 단순히 독이 되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과 성장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감정의 흐름은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해줍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것은 결국 당신의 운명처럼 나타난다. 이제는 눈을 뜰 시간입니다. 그 징후들을 인식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당신이 더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관계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철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진정한 관계와 조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